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가 백신의 대량 생산 기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백신 협력 방안의 자세한 내용이 공개되는데요. 국내에서 모더나 백신을 위탁 생산하고 기술 이전과 함께 공동 생산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는 물론 전 세계 백신 공급 기지 역할을 한다는 건데요. 먼저 두 나라가 합의한 백신 협력 내용부터 살펴보고 이어서 그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보도에 엄지인 기자입니다.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모더나 백신의 국내 위탁 생산을 맡기로 했습니다. 모더나 백신 원액을 국내로 들여와 오는 3분기부터 수억 회 분량의 완제품 생산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백신의 국내 생산은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 스푸트니크 V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한국 내 제조 시설에서의 백신 생산 능력을 신속히 확대하고 글로벌 백신 공급의 허브로서 인류에 기여하기 위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입니다. 백신 유통에 대한 권한은 일단 공급사인 모더나에 있지만 정부는 국내 생산 백신이 국내에 공급되도록 추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더나의 국내 백신 생산 시설 설립과 채용에 대한 양해각서도 체결됐습니다. 정부는 이 시설에 대한 투자 등을 지원하고 모더나의 기술을 토대로 한 백신 개발 연구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These MOUs will also help us facilitate the establishment of manufacturing facility of mRNA in South Korea. 한국의 생산 역량, 우수 인재를 기반으로 한 강점과 미국의 mRNA 등 선진 백신 기술이 결합된 상호 호혜적 협력 모델이 마련됩니다. 이외에도 SK바이오사이언스, 노바백스의 기술 이전과 백신 공동 생산도 적극 돕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우리 군 55만 명에게 지원하기로 한 백신의 제공 방식에 대해서도 곧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30세 미만 군인은 물론 새로 입대하는 장병들도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제공하는 백신은 모더나 또는 화이자가 될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미국이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다른 나라와 백신 협약을 맺은 건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백신 생산과 개발에 획기적인 도약이 기대되는데요. 당장 국내 코로나 백신 공급 시기가 당겨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 백신을 국내에서 위탁 생산하게 되면 백신 수급에 대한 불안 없이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모더나 백신은 이번 주 수만 회분의 초도 물량을 시작으로 하반기에 4천만 회분이 스위스에서 들어올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처럼 모더나도 국내 생산 물량을 공급받도록 협의된다면 수급에 더 유리합니다. 기존에 없었던 mRNA라는 새로운 제조 방식의 백신을 국내에서 처음 위탁 생산한다는 데도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원액 생산은 아니고 원액을 들여와 유리병에 무균 상태로 충전하는 건데 이 역시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국내에서 mRNA를 위탁 생산하는 기반을 처음으로 저희가 갖췄다는 것이고요. 단기적으로 mRNA 백신을 확보하는 데 상당히 긍정적 영향을 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모더나사가 국립보건연구원과 연구 협력을 약속한 데 이어 국내에 백신 생산 시설을 갖출 의사도 밝혀 백신 원천 기술 확보 시기를 앞당기는 데도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20, 30년 걸린 기술들이거든요. 우리가 스스로 개발을 하려면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한데 생산 시설을 갖고 있는 게 훨씬 수압보다 더 좋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노바백스와 기술 이전 연장 계약과 별도로 연구 개발 협약을 맺어 향후 변이 바이러스 대응 백신이나 독감 결합 백신 등의 개발이 기대됩니다. 다만 우리 군 55만 명에 대한 백신 지원 외에 백신 스와프 등을 통한 추가 물량 확보나 조기 도입 논의가 빠진 건 아쉬운 대목입니다. 정부는 이번 한미 간 백신 협의로 장기적인 대량 생산 기지를 구축하고 한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가 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은 3박 5일간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그럼 워싱턴 연결해서 이번 회담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박성호 특파원, 문 대통령의 마지막 일정이 미국의 SK 배터리 공장 방문이었어요. 이유가 있죠?
네, 한국의 배터리 산업, 즉 K배터리에 힘을 싣는 일정이었습니다. 이번에 배터리 공급망 협력이 한미 간 합의 사항이었죠.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SK 이노베이션 공장에서 한 문 대통령의 언급 들어보시죠. 미국과 한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SK 이노베이션은 조지아 배터리 공장에 26억 불을 투자했습니다. 네, 조지아주는 일자리를 얻고 한국 기업들은 배터리 장비와 소재 수출로 경쟁력이 커진다고 문 대통령은 강조했는데요. SK는 이곳 공장에 3조 원을 투입해서 전기차 43만 대 분량의 배터리 생산 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린 뉴딜을 표방하면서 전기차 공급에 힘을 쏟는데 배터리가 필수죠. 그런데 이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현재 한국의 세계 회사 점유율이 33%가 넘어서 중국 다음으로 최고고요. 미국은 한참 뒤처져 있습니다. 또 마침 애틀랜타가 한인 여성들이 총격 사건으로 희생된 곳이기도 해서 문 대통령은 이 사건을 언급하며 애도했습니다. 공장에서 나올 때는 환영 나온 교민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보다 앞서서는 미국 최초의 흑인 추기경인 윌턴 그레고리 워싱턴 DC 대주교를 만났습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모두 한국과 미국에서 두 번째 가톨릭 신자 대통령이라는 공통점이 강조되는 일정이었습니다. 네, 이번 회담 결과에 문 대통령은 어떤 반응이었는지도 궁금한데요. 회담의 성과와 과제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회담 결과에 상당한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보면요. 회담 결과가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기대 이상이었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다른 어려운 나라들도 많은데 백신을 한국군에 직접 지원하기로 한 점, 또 북한과의 협상 창구인 대북 특별대표를 예상과 달리 전격 임명한 데 대해서 깜짝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야당에서도 일부 아쉬움은 있지만 백신과 안보 분야에서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이 협상에 관여한 외교 당국자는 어느 정상회담보다 실질적 내용이 풍성했다면서 미사일 주권을 갖게 된 점에도 큰 의미를 뒀습니다. 이번에 미국이 북한과 대화할 의지를 거듭 확인했으니 이제 북한으로 공이 넘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전체적으로는 한국이 미국과 여러 면에서 밀착하게 된 만큼 이걸 예의주시하는 중국과의 관계를 외교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도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노동자가 현장에서 숨지는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부산에서 항만 노동자가 대형 지게차에 깔려 목숨을 잃었는데요. 숨진 사람은 아르바이트를 하던 30대 청년이었습니다. 이번에도 현장에 있어야 할 안전 인력은 없었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이런 뉴스를 반복해서 전해야 할지 정말 참담합니다. 보도에 윤상문 기자입니다. 바퀴가 사람 키 높이만한 대형 지게차. 오른쪽 뒷바퀴 아래 파란색 천이 놓여 있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반쯤 부산 신항 배후단지에 있는 한 물류센터 작업장에서 30대 노동자 김모 씨가 이 바퀴에 깔려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후진하던 지게차가 김 씨를 발견하지 못했던 걸로 추정됩니다. 뒷바퀴에 사람이 상반신이 깔려 있을 거야. 후진하시다가 아마 그러신 걸로 알고. 물류센터 근무자들은 현장이 워낙 시끄러운 탓에 뒤에서 오는 지게차 소리를 알아채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지게차 기사 역시 사고 직후 노동자들의 비명 소리조차 듣지 못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중장비들이 많다 보니까 워낙 소음이 심합니다. 장비가 뒤에서 만약에 접근을 한다 손 치면은 인식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 상황이 이런데도 대형 지게차의 운전을 감독하는 신호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호수가 있었는지 꼭 있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숨진 노동자는 원래 부산 감천항의 다른 회사에서 일하는데 주말을 이용해 일당 10만 원짜리 아르바이트를 하러 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업체가 안전지침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사망사고가 배후단지에서 벌어진 일이라 공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주말 검사 건수가 줄면서 새 확진자 수는 하루 만에 다시 500명대로 내려갔습니다. 지역의 집단 감염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대구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는 이제 100명을 넘어섰고 충남 아산의 온천 관련 확진자도 70명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곽동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의 한 호텔 지하에 있는 유흥업소.
지난 12일 구미와 울산에서 감염된 확진자가 손님으로 방문한 뒤 집단 감염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19일 6명이 처음 확진된 이후 사흘째 수십 명씩 확진자가 늘었고 오늘도 손님과 종업원 등 56명이 추가되며 누적 확진자는 117명이 됐습니다. 충남 아산의 온천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도 목욕탕 3곳에서 학원 등 지역사회로 퍼지며 모두 69명이 감염됐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이런 집단 감염으로 코로나에 걸린 사람은 모두 1,900여 명. 최근엔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늘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확진자 5명 중 1명은 집단 감염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585명으로 하루 만에 다시 600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토요일 검사 건수가 평일의 절반에도 못 미칠 만큼 줄어든 영향이 큽니다. 유흥업소, 종교시설, 음식점, 목욕장 등 다양한 일상 공간에서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잇따르며 전국적 감염자 규모가 쉽게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특히 확진자 1명이 감염시키는 수를 뜻하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한 달 만에 다시 2를 넘는 등 오히려 유행은 더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내일부터 3주간 연장된 거리두기에 더해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방역 수준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 조치에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곽동건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2주기를 맞아 경남 봉하마을에서 추도식이 엄수됐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총출동했고 여권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 노무현 정신을 앞장서 계승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2년째인 오늘 노 전 대통령이 생전 좋아했던 상록수가 다시 울려 퍼졌고 참석자들은 두 눈을 감고 그를 회고했습니다. 정부 대표로 참석한 김부겸 총리는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바보 노무현의 삶처럼 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 통합과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희망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오늘 추도식에는 코로나19 방역으로 약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권 대선 주자들도 총출동해 노무현 정신의 계승을 다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앞에 서면 늘 저희가 작아지고 부끄러워짐을 느낍니다. 남겨주신 숙제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가. 정세균 전 총리는 노 전 대통령이 꿈꿨던 사람 사는 세상은 세상을 바꿔야 온다며 정치검찰의 검찰 정치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2주 전 참배를 마쳤던 이재명 경기지사는 SNS에 노 전 대통령의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한 세상의 꿈을 현실로 이뤄내겠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이광재 의원은 추도식을 마친 뒤 대선 출마 의지를 공식 표명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못다 이룬 꿈을 이루는데 헌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2년 연속 추도식에 참석했습니다. 실용 정신을 되새기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남기신 큰 족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의 뜻을 표하면서도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던 구호는 허공 속 메아리가 돼버렸다며 현 정부에 대한 날선 비판도 내놨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어제 저녁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불이 나 3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계단으로 피하지 못하고 승강기에 탄 일부 주민들은 전기가 끊기면서 멈춰선 승강기 안에서 연기를 마실 수밖에 없었는데요. 주민들은 화재 경보도 안내 방송도 들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정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저녁 불이 난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7층에서 난 불로 140여 명이 대피하고 30명 넘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불이 났던 7층 현장입니다. 유리창은 모두 깨져 있고 벽은 까맣게 그을려 있습니다. 연기는 빠르게 위층으로 번졌고 계단으로 내려올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주민 10여 명은 승강기를 탔습니다. 되게 밝은 때였는데 제 문을 여니까 깜깜하더라고요. 연기가 가득 차가지고 앞에 안 보일 정도로 연기가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전기가 끊기면서 승강기는 화재가 난 7층 바로 아래인 6층에서 멈춰섰고
이때 안으로 들어온 연기를 들이마신 탓에 2명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당시 주민들은 화재 경보도 안내방송도 듣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방송도 안 나오고 화재 경보도 안 울렸고 그 옆집에 있는 주민이 문을 두드려줘서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원래 불이 나면 위로 몇 개 층에만 경보와 자동 안내 방송이 울리게 돼 있고 다른 세대엔 안내 방송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는 옥상이 3개층만 안내 방송이 나가게끔 되고 벨이 울리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방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불이 난 7층에는 스프링클러도 설치되지 않아 초기 진압도 어려웠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고층 아파트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지만 18층짜리인 이 아파트는 그 전에 건축 허가를 받아 16층 이상에만 설치가 돼 있던 겁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내일 오전 합동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중국 간수성에서 열린 산악 크로스컨트리 대회에서 선수 21명이 숨졌습니다. 선수들 대부분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는데요. 경기를 시작하고 급변한 날씨는 영하로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경기 전 간수성 기상국이 기상 이변을 알렸지만 대회는 강행됐습니다. 베이징에서 김용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북서쪽 간수성 황하성림 관광지역 오늘 새벽입니다. 구조대원들이 실종자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고 있던 사람 한 명을 찾았습니다. 두꺼운 옷으로 감싸고 들것에 눕힙니다. 본격 실종자 수색이 시작되기 전 머리에 심한 부상을 입은 채 몸을 기대고 겨우 앉아 있는 사람, 바닥에 쓰러져 이미 의식을 잃은 듯한 사람도 보입니다. 서로 몸을 최대한 붙이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을 은박 보온 옷으로 덮었습니다. 100km 크로스컨트리 산악 구간 경기는 어제 오전 시작됐습니다. 선수들은 힘차게 달려나갔습니다. 그런데 20km 구간을 지나는 때 날씨가 돌변했습니다. 험난한 고산 지역에서 갑자기 맞닥뜨린 악천 후에 선수들 일부는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체력이 소진됐고 급격한 저체온 증상이 찾아왔습니다. 의식이 없고 입에 거품을 물고 있다. 빨리 와서 구해달라. 참가자들의 단체 대화방엔 긴급 상황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경기가 중단되고 구조대가 투입됐지만 산속에서 신호도 잘 잡히지 않아서 위치 파악이 늦어졌고 이미 어제 저녁 16명이 사망했습니다. 실종된 5명도 목숨을 잃어 참가자 172명 가운데 21명이 숨졌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희용입니다.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의 니라공고 화산이 19년 만에 폭발했습니다. 폭발과 함께 시뻘건 용암이 흘러나와 인구 200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시 고마로 향했는데요. 집과 도시를 삼키며 흘러간 용암은 다행히 도시 인근에 멈췄습니다. 하지만 화산의 상태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맹렬히 타오르는 불길. 겁에 잔뜩 질린 사람들이 달려나오며 소리를 지릅니다. 불길이 집 전체를 집어삼킨 가운데 땅에선 시뻘건 액체가 흘러내립니다. 용암입니다. 아프리카 대륙 중앙에 위치한 콩고 민주공화국. 현지 시간으로 22일 저녁 6시쯤 니라공고 화산이 폭발을 시작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큰 용암 호수를 갖고 있는 활화산입니다. Shida kabisa, watu wanaunguziwa sana, watu wanakimbia, hawana makao. Tunakutana kabisa moto hapa, tuko karibu na moto. Hapa niko pembeni ya moto kabisa. 화산 폭발과 함께 흘러나온 용암은 인구 200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시 북키부주 고마를 향했습니다. 고마와 인근 도시를 잇는 도로를 집어삼킨 뒤 국제공항에도 가닿은 용암은 인근 지역에서 멈춰섰습니다. 화산 폭발로 인한 인명 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지만 주민 수천 명이 대피하는 혼란이 빚어졌고 고마 시내 대부분의 전기와 통신이 끊겼습니다. 폭발 초기 고마 화산 관측소는 니라공고 화산을 13km나 떨어진 니아무라기라 화산이라고 잘못 발표해 혼란을 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니라공고 화산이 폭발한 건 지난 2002년 이후 19년 만. 당시에는 250명이 숨졌고 이재민 12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화산학자들은 니라공고 화산에 새로운 열구가 열린 것으로 보인다며 용암 분출이 멈출지 계속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우리나라 등 12개국과 국제기구, 기업 등이 참여하는 P4G 제2회 정상회의가 오는 30일 서울에서 개막됩니다. 환경 관련 세계 정상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번 P4G 정상회의의 서울 선언문 채택을 앞두고 우리나라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내일 탄소 중립을 선언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욱 기자입니다. 운행을 마친 시내버스 한 대가 전기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2년 전 경기도 수원 북부권 버스 차고지가 전기버스 전용 시설로 탈바꿈했습니다. 이곳 차고지 6개 노선 100여 대의 시내버스가 모두 전기버스로 교체됐습니다. 연료비 절감에 있어서 내연기관 대비 한 60에서 70%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전기버스 한 대를 도입하면 연간 약 45톤의 온실가스가 줄어듭니다. 탄소 중립 도시를 선언한 수원시는 모든 시내버스를 전기버스로 바꿀 계획입니다. 수원시에 보급된 166대 전기버스에 대해서는 약 7,500톤가량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습니다.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선 도시 시스템을 바꿔야 하고 이건 지방정부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 최초로 우리의 지방정부 243개 전체가 내일 탄소 중립을 선언합니다. 한 국가의 모든 도시가 탄소 중립을 선언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첫 사례입니다. 이 같은 선언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2회 P4G 서울 정상회의를 맞아 나오게 됐습니다. 2017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만들어진 P4G는 한국 등 대륙별 12개국과 국제기구, 기업 등이 참여하는 국제연대입니다. P4G 정상회의를 앞두고 내일부터는 사전 행사가 개막해 회원국과 국제기구, 민간기업 담당자들이 15개 분야에 걸쳐 기후위기 대응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삼성 박혜민이 생애 첫 말로 홈런에 호수비까지 선보인 원맨쇼로 역전승을 이끌었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박주린 기자입니다. 경기 초반 기아 이진영에게 투런포를 허용하며 끌려간 삼성. 5회 기막힌 수비 하나가 분위기를 바꿔놓았습니다. 무사 1루 위기에서 박혜민이 그림 같은 다이빙 캐치로 더 큰 위기를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석점차로 끌려가던 7회 볼넷과 안타 등으로 만든 만루 기회에서 타석에 들어선 박혜민은 우측 담장을 넘기는 극적인 만루 홈런으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개인 통산 첫 번째 만루 홈런. 8회 한 점을 더한 삼성은 결국 7대5 기분 좋은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너무 짜릿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넘어갈지 몰랐거든요. 근데 넘어가고 나서 온몸에 힘이 들어가고 좀 옆구리에 막 지도 오고 막 이랬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SSG는 2년차 오원석이 6이닝 무실점으로 데뷔 후 최고의 피칭을 선보인 가운데 투런 홈런 포함 3타점을 올린 김강민의 활약을 더해 5연승으로 선두를 질주했습니다. 반면 1회부터 어이없는 실책으로 실점한 LG는 4연패에 빠졌습니다.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프로축구 수원이 종료 직전 이기재의 프리킥 극장골로 극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종일 흐릿흐릿한 하늘이 아쉬운 휴일이었죠. 밤사이에는 남북으로 다른 비구름이 반짝 지나겠고요. 이 비구름 뒤로는 옅은 황사가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약 2주 만에 유입되는 황사는 내일 오전 서해 5도나 서울 지방부터 영향을 주겠고요. 황사치고는 강도가 약한 편이지만 미세먼지 농도 기준으로는 내일 밤 전국에서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먼지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겠고 자외선도 매우 강하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만큼 오르지는 않더라도 25도 선을 넘나들겠습니다.
위성 영상을 보시면 어제부터 내몽골 고원과 고비 사막에서 발원한 황사가 붉게 나타나고 있고요. 중국 북부 지방에서도 관측되고 있습니다. 밤새 한반도 쪽으로 이동하면서 내일 대부분 높은 상공을 떠서 지나가겠지만 이 중 일부가 떨어져 영향을 주겠습니다. 내일 새벽 제주도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경기와 영서 북부로도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높아서 서울이 16도, 대구 18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서울 24도, 청주와 광주 25도가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모레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대기질이 나아지겠고요. 수도권 지방은 이후로도 비구름이 자주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일요일 밤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고맙습니다.